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사도 되는 걸까? 전기차 너무 불안한데? 그리고 기사들을 보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사 어디까지가 맞는 거고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전기차 전문 채널 은카의 태상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화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였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자료를 조사해 본 거지, 또 언론에서 테슬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브랜드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전기차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이니까요.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세요. 댓글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사도 되는 걸까? 전기차 너무 불안한데? 그리고 기사들을 보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사 어디까지가 맞는 거고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왜냐면 요즘 기사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오보인 경우도 많고 MSG, 과장이 들어간 경우도 많아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살펴볼 사건은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화재인데요. 2022년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6시 19분쯤에 부산 북구 만덕교차로 인근에서 테슬라 모델 3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아직 명확한 사건 경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적으로 배터리 열폭주 때문에 발생된다라고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문장을 덧붙인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그럼 이 차 열폭주 때문에 터진 거네? 라고 쉽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당시 사고 차량은 25분 만에 불이 꺼졌고, 이거에 대해서 이호군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전기차 화재 발화 지점이 이 배터리일 경우에는 현재 기술로는 절대 25분 만에 진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테슬라 모델 3의 화재 사건은 외부 전장 부품의 배선 문제의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튜닝을 했다던가 블랙박스의 보조 배터리 등등 배선이나 전선을 건드린 것에서도 화재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 화면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봤을 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터리의 문제라고는 좀 보기 힘든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이 올바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기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고 차주분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튜닝에 관련돼서는 오토 프렁크랑 블랙박스 정도만 하셨다고 하고,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전자기기는 따로 설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소방당국의 어떤 사고 경위를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성동구 서비스 센터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자세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서비스 센터에 주차 중이던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붙었다, 3시간에 걸려 겨우 화재를 진압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모습을 좀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상황을 한번 자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1월 7일 성수동에서 테슬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주는 화재 발생 전에 전력 감소 및 주행 불가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고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겪어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을 한 거예요. 절대 갑자기 뻥 터진 게 아니라 나 내 차 이상하네? 한번 서비스 센터를 가볼까 해서 방문을 한 거예요. 해당 차주는 2021년도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서 한번 무상 교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런 경고 메시지들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차주는 견인 후에 차량 내부를 짐 정리하다가 제 차량 안팎에서 좀 물이 끓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차량 아래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주분이 굉장히 조치를 잘한 게, 성동소방서의 말에 따르면은 신고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119로 신고를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에 폭음과 불꽃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를 요청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었고, 차량을 완전히 진화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자, 기사에는 3시간이 걸려서 진압을 했다
그럼 우리가 느끼기에는 3시간 내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소방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힘들게 막 불을 막 끈 것처럼 상상이 되지만, 사실은 소방관 분들이 대기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포함해서 3시간이었고 화재 진압에는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거죠.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컨텐츠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좀 자극적이고야 사람들이 많이 보겠지만, 정확한 팩트가 아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이 좀 자세히 걸러서 좀 적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동구 서비스센터 화재의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이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걸로 보여요. 테슬라에서 지금 BMS 문제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BMS의 문제는 배터리가 발화점이 돼가지고 뻥! 뭐 충격이 가해져서 배터리에 갑자기 뭐 열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는 거죠. 제가 관련된 실험한 글을 한번 보았는데요. 다이슨 청소기에 사용된 7개의 18650 배터리들이 충전 전압이 제각각이라 배터리 각 셀별 전압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BMS에서 출력 자체를 막는 BMS 락을 걸어버린다고 해요. 차이가 너무 심하고 하면은 이거를 BMS에서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진짜 수천 개가 되면 18650 배터리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 수천 개의 18650 배터리가 한 덩어리로 제작된 테슬라는 배터리 전체를 교환하는 게 방법인 것 뿐이고요. 이 BMS에 대해서 테슬라의 정확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뭔가 소비자가 느낄 정도의 체감이라면 테슬라는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너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좀 배터리의 상시 재고를 좀 확보해 두고, 그리고 어떤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테슬라가 앞장서서 조사를 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과 당시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이 보도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주차 중이던 차량에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났다.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 말인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와, 갑자기 폭발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보도를 할 때 배터리 교체를 기다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조금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 3시간 만에 겨우 진압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와, 사람들은 와, 3시간 동안 활활 타오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소방관이 출동한 시점부터 해서 최종 진압까지 걸린 이 모든 시간이 3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런 단어 하나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신중하게 선택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가지 여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탈출할 시간도 없이 화형이라는 반응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의 어떤 비상계폐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 현대기아차와는 살짝 달라요. 이 국산차, 국내에서 제조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근데 이 테슬라는 한미 FTA 조항으로 미국의 안전 기준만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법에는 크게 상관이 없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차 안에 문고리가 없죠. 이러한 이유들이 테슬라가 사고 시 탈출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탈출이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전기차가 어떤 내연기관차보다 좀 탈출이 어려운 건 맞아요. 왜냐면 전기차는 전기를 이용해서 문을 개폐하기 때문이죠. 아예 탈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에서 밖은 열 수 있지만 밖에서 안은 열지 못하죠. 테슬라 공식 매뉴얼을 보면 모델의 S와 X 그리고 Y는 수동으로 전면과 후면 도어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출 매뉴얼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1, 2초, 1,2초가 위급한 순간이고 골든타임인데, 이런 숨겨진 손잡이를 언제 찾고 막 뜯어내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이런 전기차 화재, 사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전기차에서 탈출하는 방법 혹은 좀 비상 탈출 시에 쓸 수 있는 좀 망치나 이런 비상용 아이템을 구비하는 테슬라 차주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 안전에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슬라가 이렇게 수동으로 개폐하는 방법을 이렇게 꽁꽁 숨겨둘 게 아니라 정말 직관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좀 개선을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과연 언론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의견까지도 한번 내보았는데요. 테슬라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표적인 예로, 그리고 또 언론에서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영상의 취지는 전기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만약에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좀 더 올바른 대처를 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안전에 대한 생각, 기사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댓글로 좀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